안녕하세요. 행복한 농사꾼입니다. 그동안 조금 가물어 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어제 비가 충분하게 와 가지고 가뭄 걱정은 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체리밭에 나온 이유는 그동안 제가 체리 나무를 키우면서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기 나무가 2021년도 식재를 했으니까 원래로 딱 4년째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대목은 마렙 대목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마렙을 선택한 이유는 뭐 체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중국에서 마렙 대목이 오랫동안 뭐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뭐 그동안 마렙은 검증이 되지 않나 해서 일단 마렙 대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요즘 들어 가지고 작년부터는 콜트도 좀 몇 개 다른 대목들도 심고는 있습니다. 마렙 대목이고 원래로 이제 4년째 자라는 나무입니다. 제가 체리를 키워보면서 느낀 점은 이 주위에 여기 밭이 우리 밭 주위에 전체가 여기는 사과 주산지입니다. 저도 저 구석에 사과를 조금 심어 놨고 그런데 사과를 심을까 체리를 심을까 하다가 4년 전에 체리를 심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느껴보면은 그냥 뭐 우리 농가들이 이게 유실수를 심는 게 뭐 소득 때문에 이렇게 심지 않겠습니까? 더 높은 소득을 위해서. 그런데 제가 느낀 거는 체리는 절대 사과의 소득을 따라갈 수가 없다. 2024년까지 느낀 점입니다. 제가 저 옆에 홍로를 심어 놨는데 체리도 뭐 앞으로 소매를 해야겠지만은 홍로도 소매를 했는데 홍로 제가 원래 뭐 양이 적으니까 한 3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식재 거리는 여기 체리에서 저 끝에 우리 체리 끝난 지점까지 더 안 됩니다. 더 짧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골에 다 홍로가 심겼다 그러면은 한 500만원 정도는 한 골에 홍로를 비교했을 때 한 500만원 정도는 소득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체리가 앞으로 이 한 골이 그 정도 소득이 나올까 조금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쭉 보면은 체리를 해 가지고 뭐 1억 2억 뭐 3억 이렇게 소득을 올렸다 그러는 분은 잘 못 보겠습니다. 근데 사과는 이 주위에 이 주위가 아니고 저 여기 있는 동네에 뭐 억 단위 올리는 농가들은 한 10농가 훨씬 넘습니다. 한 동네에. 그러니까 우리 안동, 제가 사는 곳이 안동인데 안동이 14개 읍면인데 한 개 읍면에 또 한 개 동에도 그 정도 소득을 올립니다. 그런데 체리를 해가지고 억 단위 올리는 농가들이 과연 몇 농가가 될까 좀 의심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또 유튜브를 이래 보면은 체리를 몇십 년 했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 체리 2, 3년 계속 연속적으로 잘 따는 사람 보기 힘들다 그럽니다. 그거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체리를 몇십 년 하신 분이 이야기가 체리 해가지고 뭐 2년 3년 연속적으로 잘 따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반대로 가만히 생각하면 체리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유실수 체리 아니라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복숭아 자두 뭐 5년에서부터 뭐 7년 이렇게 한참 달리는 그런 유실수 나무 3년 동안 제대로 못 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놔둬도 달립니다. 12대강 적정이 미끄럼 주고 뭐 대강 이렇게 해도 그냥 잘 달렸습니다. 체리가 뭐 전정을 잘못하고 뭐 시비를 잘못하고
방제를 잘못했다고 뭐 3년 동안 잘 안 달랜다 그러면은 체리 농사 지을 수 없죠. 다른 나무들은 그냥 놔둬도 잘 달렸습니다. 저도 옆에 사가 있지만은 한 이제 7, 8년 됐는데 너무 달래 가지고 매일 적가하는데 손이 힘들지만은 체리 같이 뭐 특별하게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밑비료 좀 뿌리고 그리고 방제하고 뭐 이렇게 관리를 해도 사과 같은 거는 그냥 잘 달렸습니다. 근데 체리는 정말 유명한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이야기가 3년 동안 연속적으로 따는 농가가 없답니다. 잘 달리는 농가가 없답니다. 그거는 뭐 전정을 잘못했다, 시비를 잘못했다, 방제를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유실수는 그냥 놔둬도 잘 달린데 체리만 유독하게 그렇게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특히 체리를 처음 시작하고자 하는 초보 농부들은 체리 하는 것보다 사과라든가 그러지 않으면은 뭐 배, 복숭아 이런 게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 뭐 가수에 경험이 있는 분들은 뭐 체리를 조금 해보는 것도 괜찮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함부로 체리 농사를 저는 시작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2000년도에 심었으니까 원래 5년째죠. 근데 여기는 4m 4m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5m 5m 심었습니다. 근데 체리를 키워보면은 5m 5m도 또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리상.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유튜브에 막 2m씩 심는데요. 막 심는 게 문제 아니고 2m 심어가지고 2, 3m로 심어가지고 정말 잘 관리해가지고 수확하고 난 후에 또 어떻게 수영을 했을 때 정말 좋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지. 그냥 뭐 2m, 3m로 심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처음 하는 분들이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래 심었을 경우에 낭패를 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체리의 가장 문제 막 나무를 키워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생리적 장애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생리적 장애도 있지만은 특히 여기 수지가 많이 흐르죠. 그런 거는 핵가루, 복숭아라든가 뭐 자두 이런 것도 많이 흐릅니다. 그런데 복숭아나 자두 이런 나무가 수지 많이 흘러간 나무 죽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나무가 스스로 견뎌가면서 다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체리는 수지가 많이 흘러가 죽는 경우도 다른 나무 유실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달려있을 때 뭐 체리 같은 뭐 유가균핵병 같은 게 심하다고 하잖아요. 꽃이 잘 피는데도 열매는 잘 안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농가가 기술과 노력을 했을 때 사과나 배, 복숭아, 자두 이런 거는 꽃이 있을 때 서리 피해만 아니면 아주 냉서리 피해만 아니면은 그냥 다 달렸습니다. 수분에 그걸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벌이 그걸 안만 해도 달렸습니다. 잘 달렸습니다. 근데 체리는 그렇지 않죠. 체리는 꽃이 잘 피도 안 달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자가 하시는 데는 이런 어려운 체리보다는 그냥 많이 알려진 복숭아나 사과, 배, 자두 이런 걸 하는 것이 저는 농가들인데 도움이 안 될까 생각합니다. 소득 면에서. 그리고 또 체리 이렇게 저도 관심 있어가 유튜브에 뭐 하시는 기술 같은 걸 좀 배우기 위해서 보면 어떤 체리 하는 분들 몇 톤이 되는 걸 수확을 안 한대요. 수확을 포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과는 몇 톤 되는 거 포기하지 않죠. 가을철 바람 불어가 낙하하는 것도 다 파면은 그냥 가공용으로 다 수매를 해줍니다. 무조건 다 팝니다. 무조건 다 따죠. 근데 체리를 그렇게 뭐 톤 단위를 수확 안 한다는 거는 뭐 판로에 문제가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렇게 애써 지은 농산물을 그렇게 버린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그런 것도 체리의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체리가 또 다른 사과나 이런 복숭아나 배 이런 거하고 좀 또 달리 농가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체리 나무를 키워가 봄에 꽃 피고 열매 달렸고 뭐 서리 피해를 본다, 태풍 피해를 본다 이랬을 때 농작물 재해보험이 체리는 안 들어갑니다. 다른 거는 어떤 피해가 있었을 때 보험이 들으면은 농가들이 그만한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은, 체리는 그 품목에 안 들어가 가지고 그런 어떤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오롯하게 재배자의 피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체리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분은 체리 한 나무에 막 100kg씩 뭐 이렇게 막 딴다 그러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체리를 잠시 뭐 이제 4, 5년 됐지만 키워보면서 느낀 거는, 제대로 된 상품 뭐 20kg, 30kg만 안정적으로 따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100kg, 200kg를 뭐 쉽게 거리를 어만큼 두고 어떤 데 두고 어떻게 사다리 꼭대기까지 올라가가 따는지 뭐 모르겠지만은, 막 그렇게 체리가 뭐 100kg, 200kg 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좀 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거, 상품성 있는 거 20kg, 30kg 제대로 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리가 아직 안정이 안 되었다 보니 뭐 이렇게 나무 키우는 것도 수영이라 그러죠. 수영을 잡는 것도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체리가 되든 뭐 어떤 가실이 되든 수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영은 단지 이 가지 한 개 사이에 햇빛 골고루 들어가고, 또 내가 작업하기 좋고 방제에 효율성 있고 하면 어떤 수영이든지 되는 거지, 딱 이 수영만 하면은 많이 딴다,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게 특히 마랫대목 심은 분들을 경험해 보셨지만, 마랫대목은 이렇게 저는 유인을 많이 했죠. 체리는 유인하지 마라 그러는데 저는 유인했습니다. 왜 그러면은, 여기 5년생 예전에 저희 동영상 보면은 마랫대목은 그냥 방치 제가 2년 해 놓으면은 가지가 말레가 올라갑니다. 배추 결구되듯이 이렇게 똘똘 서 가지고 막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꽃눈 다 오죠. 나무만 항정없이 수세만 좋게 올라갑니다. 그래도 이렇게 유인해 놓으니까 주간에서 나온 주지 옆에 결가지들도 많이 형성되고, 그래도 꽃눈이 이렇게 형성된다고 봅니다. 수영은 뭐 어떻게 하든지 농가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만은, 저는 마랫대목만큼은 유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저희 체리밭 원래 마지막으로 바스타로 제초 작업을 했습니다. 방제는 다음 주에 한번 마지막 방제를 해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체리 이제 한 4, 5년 하면서 느낀 점은, 특히 초보자분들 체리보다는 일반적인 사과, 배, 복숭아, 자두 이런 거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부 다 유튜브 하는 분들 보면 묘목 파는 분이죠.
실질적으로 농사 잘 짓고 체리 하는 분들은 유튜브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거의 묘목 파는 분입니다. 체리 묘목도 비싸죠, 딴 거보다도. 거짐 한 그루에 25,000원씩 막 이렇게 분양을 하는데, 체리 묘목도 비싸고, 또 키우는데도 까다롭고, 또 앞에 말씀드린 것이 체리 몇십 년 한 분도 체리 3년 동안 제대로 따는 농가 아직 뭐 한 번도 못 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사과나 배, 복숭아, 자두 달래기 시작하는 5년, 6년, 7년 됐을 때부터 3년 동안 못 따는 경우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달렸습니다. 너무 많이 달렸습니다. 많이 달래가 탈입니다. 근데 체리는 그러지 않죠. 똑같은 토양 조건에서 똑같은 관리, 시비라든가 방제라든가 이런 거를 전정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다른 나무는, 다른 유실수는 그렇게 무조건 잘 달랬는데 체리는 안 달린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꼭 농사꾼이 농사를 못 지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체리가 어떤 여기 환경 조건에 그렇게 맞지 않는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생리적, 나무 생리적 특징이라든가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뭐 체리 이렇게 심어 놔 가지고 진짜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됐습니다만은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해보고 또 제가 지금까지 뭐 체리의 나쁜 점만 말씀드렸는데 또 체리도 좋은 점이 있죠. 우리 앞으로 어떤 미래 시장을 이끌어가는 어린 아이들에게 체리, 복숭아, 배 뭐 여러 가지 과일을 갖다 놓고 선택을 하라 그러면은 전부 다 체리를 선택하죠. 기호성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그런 과일입니다. 그래서 체리도 꼭 나쁜 건 점은 아닌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처음 유실수를 재배하시려고 하는 분은 체리보다는 대중화된 사과라든가 배, 복숭아, 자두 이런 걸 하는 것이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한 4, 5년 하면서 느꼈을 때는 그게 더 우리 농가들에게는 소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오늘 영상을 한번 조용하게 나와 찍어 보고 있습니다. 예, 원래 뭐 잎 관리 나름대로 신경 쓴다고 했는데 변기도 좀 덜어 있습니다. 이런 나무 같은 막 이제 낙엽이 막 지죠. 예. 그래도 뭐 이제 9월 다 됐고 10월 중순까지만 잎을 유지하면은 뭐 꽃눈에는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체리 키워보니까 뭐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참 힘든 그런 품목은 확실히 합니다. 또 뭐 순직히 하는 분들은 또 순직히 하라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순직히 하지 말라고 하고 뭐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키워가면서 한 개 한 개 느끼면서 자기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사과 있죠. 자, 이런 사과 지금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사과들 내년에도 뭐 큰 비 뭐 다 따고 미피를 좀 주고 관리하면은 또 이렇게 달렸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달렸습니다. 너무 많이 달려가 저가하고 힘들어 그렇지. 이거는 뭐 큰 기술을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무 어릴 때 유인 좀 철저히 해주고 그렇게 관리하면은 그냥 뭐 사과 이렇게 조롱조롱조롱 달렸습니다. 해마다 달렸습니다. 해결이 없습니다. 단지 만약 꽃 있을 때 아주 된설이 와가지고 꽃을 삶아버리면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은 이상은 계속 해마다 이렇게 사과가
쭉 많이 달렸습니다. 뭐 이 나무 저 나무 할 거 없이 많이 달렸죠. 이렇게 옆에도 그렇고. 그런데 체리는 뭐 저도 이제 내년부터 달아봐야겠지만은 그렇게 안 달린다고 합니다. 3년 동안 연속적으로 잘 달리는 농가가 없답니다. 정말 체리를 오래 한 그런 분들 말씀이니까 저도 체리 하면서 솔직하게 좀 걱정도 많이 됩니다. 사과 보세요. 쭉 오면서 이런 거 아주 이런 거 잔 것들 꼭지가 떨어져 이렇게 사과 이렇게 많이 달렸죠. 보세요. 이렇게 많이 달렸습니다. 사과 나무마다 다 달렸죠. 이게 뭐 내년에 이렇게 안 달린다는 보장도 없죠. 계속 달렸습니다. 계속 보면 너무 많이 달래가 지금도 너무 많이 달았지만 많이 달래가 저가하기 힘들어. 그렇지. 근데 체리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 유실수에 관심 있는 초보 농부 그런 분들은 체리 심지 마시고 이런 사과라든가 자두라든가 복숭아라든가 배를 심는 것이 더 차라리 소득이 나았습니다. 마음 편하고. 체리는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유실수입니다. 예, 여기 사과 보세요. 틈이 없이 쭉 달렸죠. 여기도 마찬가지. 나무마다 다 이렇게 달렸습니다. 나무마다. 사과 이런 거는 뭐 지금 부사 이 정도 크기면 엄청 대가죠. 예. 여기 이런 거 요거는 사비 같기니까. 예. 사과는 나무마다 이렇게 많이 달렸습니다. 체리는 그렇게 안 달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처음 유실수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체리보다는 사과라든가 복숭아, 자두, 배 이런 걸 하시라는 걸 한번 저 생각입니다. 2024년도까지 체리를 키워보면서 느낀 그런 생각입니다. 예, 행복한 농사꾼 오늘 농장에 나와가 한번 체리 나무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